겨울은 유난히 춥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구온난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와 또 미래를 위한 생활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낮까지도 그나마나 조금 포근했다? 네. 그 이전에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다시 찬바람 불기 시작했어요. 네, 내일도 오전에 한번 영하 5, 6도 또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추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여름, 봄, 가을 이런 계절 시작되기 전에 이제 기상청에서 계절 예보라는 걸 해요. 그때 이제 11월 말에 이번 겨울 예보했을 때는 사실 네. 이번 겨울은 이제 초입가 한 12월 초에 좀 춥고 예. 그 다음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포근할 거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네. 사실 너무 추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대체 이 환파의 원인이 뭔지. 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추운지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추위 올 때마다 우리가 북극 한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북극에서 내려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극지방의 한기가 이제 내려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날씨 기사 열심히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극소용돌이가 어떻게 됐고, 제트 기류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둘 다, 극지방에 갇혀 있어야 될 그 차가운 공기가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극소용돌이, 제트 기류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두 개가 같은 건데, 용어만 다른 건지,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트 기류라는 표현은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극소용돌이는 진짜 조금 낯설어요. 네. 근데 이 설명을 그때마다 듣긴 듣는데 네. 그때마다 까먹어요. 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트 기류부터가 그럼 익숙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네, 제트 기류라는 거는 이제 우리 북반구에는 제트 기류가 두 개가 있어요. 좀 북쪽이랑 약간 남쪽에.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제트 기류는요, 북위 60도 상공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바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람이 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기압차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이 자연은 항상 이제 평형을 맞추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그렇죠. 이제 쉽게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뜨거운 냄비를 바깥에 내놓으면 이게 식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차가운 손으로 뜨거운 거 만지면 온기가 느껴지고 이게 다 이제 평형을 맞추려는 건데 예. 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고기압이고 한쪽이 저기압이 있으면 공기가 좀 많은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제 흘러가려고 해요. 예.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람이 꼭 기압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온도차 때문에 불기도 해요. 네. 그 온도차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차가운 게 왼쪽, 따뜻한 게 오른쪽에 두고서 바람이 불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지구본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북극이 춥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왼쪽에다 두고 이 적도 지역이 뜨거우니까 이걸 오른쪽에 들고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제트 기류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제트 기류는 북위 60도 상공에서 시속 한 200에서 400km로 부는 굉장히 빠른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굉장히 이렇게 막 빨리 부는 바람이 딱 거기 60도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저위도나 고위도 바람이 서로 이렇게 섞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름에 에어커튼 같은 비슷한. 네, 예.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 예. 그런데 이 제트 기류가 때때로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흐름이 좀 구불구불해지면서 얘가 이제 좀 그 저위도로 축 처지게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한반도 쪽으로 처진다. 그러면 이제 그 제트 기류 위쪽에 있어야 돼. 북쪽에 있어야 될 이 한기가 우리나라를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때 원인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트 기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극소용돌이는 뭡니까? 극소용돌이는 뭐냐면요. 북극 상공의 차가운 저기압 덩어리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북극 상공에 뭔가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사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만,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저기압 덩어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구과학에 조금 관심이 있다, 나 조금 안다라고 하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단어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저기압이라고 하면 저기압은 상승 기류를 말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풍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바닷물이 되게 뜨겁게 열을 받았을 때 얘가 막 상승 기류가 엄청 강해지면 태풍 저기압이 엄청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저기압이라고 하면 더운 날에 상승 기류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추운 북극에 저기압이 생기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혹시나 궁금하실 분이 계실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어느 높이에서 바라보느냐에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저기압 때문에 비가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저기압은 네. 우리 이제 지표와 가까운 그러니까 대기 하층에서 이제 저기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층에서 공기가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대기 상층 입장에서는 공기가 자기 쪽으로 몰려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하층은 저기압이지만 상층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대로 상층이 저기압이면 하층은 고기압이고요. 그래서 예. 극소용돌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저기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상층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층이지만 하층은 고기압이다. 네, 좀 지치는 것 같은데. 아니 또 우리 네. 지구과학 선생님이 네. 학생 가르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 학교에 문제 나오면 많이 네. 틀릴 것 같은 느낌. 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안 틀릴 겁니다. 그래도 헷갈릴 것 같은 느낌. 계속 드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까는 이제 평형 그러니까 우리 네. 지표면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네. 동쪽으로 부는 바람 제트기류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직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 관점의 차이로 뭔가 저기압 고기압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물론 그냥 쉽게 과학적인 원리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네네. 쉽게 그냥 둘 다 되게 높은 하늘에서 뭔가 차가운 공기가 막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네. 공기덩어리라고 아까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그 극소용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네. 기후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극소용돌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원래 이제 기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원래 이제 아는 내용인데 네. 이게 이제 워낙 요새 날씨가 되게 극한 그런 이제 그 양상을 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으로 이제 많이 지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극소용돌이도 제트기류와 마찬가지로 이 소용돌이 치는 힘이 이따금씩 이렇게 약해져요. 그 약해지다 보면 아까 제트기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중위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극소용돌이랑 제트기류는 그냥 별개의 독립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뭐 동시에 약해지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한파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 이번 겨울에 엄청 추웠던 게 이 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로 다 이제 축 처지거나 한파가 쏟아지거나 했던 건데 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딱 반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북극발 한파가 몰아칠 때 그냥 기온만 추운 게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불 때가 많아요. 네, 이번 우리 설 연휴 마지막 날도 그쵸 막 네. 결항되고 이랬잖아요. 네. 바람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질문까지 하시니까 네.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 추운 게 극지방에 있는 상층의 찬 공기가 저위도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얘가 이제 점점 중위도로 내려오다 보면 주변 공기는 자기보다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원래 차가운 애니까 차가운 공기는 원래 무거우니까 내려오려고 그래요. 밑으로 네, 그렇죠. 하강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얘가 그냥 이 중위도로 내려오면서 그 같은 고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네.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강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땅으로.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왜 워터 슬라이드 이런 거 탈 때 보면 네. 그냥 딱 이제 워터 슬라이드 타려고 거기 딱 위에 서 있으면 위치 에너지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딱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면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려올 때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예. 그것처럼 이 차가운 공기가 점점 이제 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속도 가속이 붙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네. 저희 청취자 김한수님께서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무조건 암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가 너무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 극소용돌이가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발생하는 네. 거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올해 유럽은 유난히 또 겨울이 따뜻해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스키장 눈이 다 녹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사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막 다 잔디밭처럼 돼 있고 네. 그 슬로프만 아주 가느다랗게 띠처럼 이렇게 눈이 덮여 있기로 사진 보셨을 텐데 이제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 쭈글쭈글한 모양으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기류가 축 처지는 곳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덮었던 거고 반대로 이렇게 쑥 북극쪽으로 올라가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쪽은 반대로 이제 굉장히 뭐 겨울이 왜 이렇게 따뜻해? 뭐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엄청 추웠을 때 네. 반대로 이제 유럽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트 기류가 쑥 올라간 그 지역에 위치하게 돼서 뭐 스키장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따뜻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이례적으로 추웠던 곳도 있는데 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추웠다고 해요. 아프가니스탄이요? 네, 1월 한 중순, 그러니까 1월 들어서 한 중순 20일 뭐 그때까지도 굉장히 추워서 영하 34도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동사자가 속출했다고 하는데 사실 예. 아프가니스탄이 뭐 탈레반 집권 이후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네, 이게 사실 동사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건 2주 동안 160명 넘게 사망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제대로 집계가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뭐 제대로 된 뭐 국가 통치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네. 걱정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춥다. 이거는 기후변화가 그럼 또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뭐 제트 기류가 어쩌고 극소용돌이가 어쩌고 해서 뭐 되게 추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이게 과연 기후변화 때문이냐라고 하면 사실 저 마음 같아서는 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계속 증명을 거듭해서 이제 말하잖아요. 굉장히 네. 이제 신중한 분야다 보니까 아직 기후변화와 제트기류 그리고 제트기류와 극소용돌이 이게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저 이제 지금 알려진 거는 뭔가 제트기류가 구불구불 흐르고 극소용돌이가 약해지면 제트기류도 덩달아서 같이 약해지는 그런 패턴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예. 기후변화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 같다. 하지만 연구는 더 해봐야겠다. 약간 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는 다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한 번씩 추위가 굉장히 이렇게 찾아오긴 하지만 장기 추세를 보면 겨울이 뭐 점점 따뜻해지고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1980년대에는 겨울이 102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0년에는 87일로 줄었어요. 그리고 뭐 극강한 파다, 최강한 파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네. 기록을 보면 역대 최저기온 기록이 언제 기록됐냐를 보면 예. 이제 전체 97개 관측 지점이 있는데 50년대 기록이 아직 깨지지 않은 곳이 8군데나 있고요. 또 60, 70년대 기록이 유지되는 곳도 19곳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기록된 곳은 48곳. 이거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그중에 26곳은 2000년대 이후에 관측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24곳만 최근 20년 동안 최저기온이 기록이 됐고 그리고 요번에도 뭐 서울에 엄청 추웠다라고 하지만 예. 이거를 이제 순위로 따지면 한 9위고요. 역대 1, 2, 3, 4, 5위는 다 20년대, 30년대 기록이에요. 그 인간은 딱 100년 산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얘기만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지. 네. 1920, 30년대 얘기로 가면 그때는 더 추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속 지금 어찌됐든 추세로 보면 네. 계속 따뜻해지고 있는 추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기온은 아직 막 20, 30년대 세워진 기록이 깨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 반면 최고 기온은 다 깨졌어요. 그런 거 다 깨졌고. 최고 기온은 다 깨졌다. 네, 2000년대 이후 기록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런 온난화 추세 앞으로 꺾을 수 없는 겁니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기상청, 아까 영국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요. 네. 마침내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마침내 420ppm을 넘어섰는데 네. 호모사피엔스 등장 이래 산업화 이전까지 300ppm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20ppm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7, 예. 8년 전에 400을 넘었고 5년 전에 410을 넘었는데 이제 예. 420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현재 역대 최장 라니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라니냐 때는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양이 늘어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라니냐가 그래도 요 몇 년 동안 도와줘서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420 ppm 요 정도인데 네. 올 봄엔 라니냐가 끝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이제 라니냐의 도움이 없어지면 앞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상이변이라고 생각하는 극단화되는 기상은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왠지 은근히 겁이 나는데요. 네. 자, 지구생활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주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미슐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